서울 홍대에 있는 한 오락실 안.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며 놀고 있습니다. 그중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가는데요. 안녕 에그니스 오랜만이야 날 알아보겠어. 갑자기 나타나 말을 건 한국 남성을 쳐다보던 여성은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남성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서울에 있는 오락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영국에서 거주 중인 23세 여성 에그니스가 개인 SNS 계정에 적은 글의 번역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에그니스입니다. 원래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을 벗어나 산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자마자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엔 부모님을 포함해 저희 가족 전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 계획도 짜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건 오래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성격이 온화하신 분이라 제가 그런 면을 보고 자랐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를 닮아 한성격하는 딸로 자랐죠. 저희 아빠는 영국에서 24년간 각종 범죄를 다루며 안 겪어본 일이 없는 경찰이거든요. 사실 아빠가 경찰인 건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많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다는 점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맥주와 담배를 가져와 파티를 열곤 하잖아요? 전 그때마다 항상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경찰인 절 불러 괜히 트집 잡히기 싫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저도 친구들과 오토바이도 타고 몰래 술도 마시고 밤에 폐가에 들어가 귀신놀이도 해보고 싶었지만 아빠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주위엔 공부벌레들이나 조용한 친구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의 학교에서 조용하게 지낸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빠가 경찰인 걸 모르는 다른 대학교 친구들을 새로 사귀며 심지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지자 자연스레 파티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졌고 그러면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던 파티를 많이 다녔는데 파티를 다니다 보니 절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당시 전 어릴 때라 남자아이들은 몸매가 좋고 애교 부리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성격이 인기가 많았죠. 전 어릴 적부터 아빠를 닮아 말투나 행동이 과격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하길 좋아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터프하고 멋있어 보인다며 사귀자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선택권이 많았던 저로선 당연히 잘생기고 신체적 조건이 좋은 남자들을 골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선 무서울 게 없었던 게 남자가 스킨십을 좋아한다거나 절 사랑하지 않는데 장난으로 만난다 싶으면 아빠가 경찰이라고 말만 하면 도망갔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를 골라 사귀며 지내던 중 남자친구와 사격장에 놀러갈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를 따라 사격장에 놀러간 적이 많은 저로선 남자친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져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격장에 가기 전 전화로 뜬금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에그니스, 급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내 친구가 실례가 안 된다면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4명이서 더블 데이트를 하자는데 괜찮니? 새로운 사람과 노는 걸 좋아했던 전 당연히 수락했고 그렇게 4명이서 사격장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약속 장소에서 친구 커플을 만나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영국 사람일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친구는 동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을 한국인이라 소개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사격장에 들어간 한국인은 사격 솜씨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마치 총을 쏴본 경험이 많은 것 같았죠. 아빠처럼 총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반동을 잡는 모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격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한국인들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2년가량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군대에서 사격을 비롯한 다양한 훈련을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한국인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매우 호감이었지만 아빠와 묘하게 닮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저도 친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잠깐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었죠. 평소엔 자상하면서 친절하지만 문제를 생기면 냉철하고 차분하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멋있는 건 그가 사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태 만난 남자들은 장난감 총으로 사격을 하는 느낌이었지만 한국인 친구는 사격을 시작하자 표정부터 달라지더니 목표물을 완벽하게 맞췄는데 제가 어릴 적 봤던 아빠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줘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난 후
4명 모두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한국인 친구와는 쭉 친하게 지냈는데 평소 주위에서 한국 남자들은 친절하고 자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흰 각자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공백기일 때도 자주 만나 놀았고 6개월 만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난 저흰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며 아버지께도 보여드릴 정도로 깊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만난 지 2년이 됐을 때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폐암에 걸리셔서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 했는데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게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도 당장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재정 상황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막상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당시 이별을 겪고 너무 힘들었던 전 다시는 외국인 남자를 만나지 않기도 다짐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것도 문제였지만 한국인 남자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고 자상한 남자는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외국인 남자만 보이면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게 됐고 특히 한국인 남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남들처럼 지내던 중 오랫동안 바쁘다며 연락이 안 됐던 대학 친구 케빈이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가장 건강해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체력왕으로 불리던 케빈이 폐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케빈의 깜짝 고백이었죠. 사실 난 2년 전 이미 폐암 사기를 진단받았어. 지금은 열심히 항암 치료도 받고 꾸준히 관리를 한 덕에 많이 나아진 상태야. 이렇게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아파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다녀볼까 해. 물론 의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으니 여유가 된다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함께 가주겠니? 연락을 받은 저흰 당연히 동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저도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케빈이 처음 가고 싶어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순간 헤어진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나 여행을 못 간다 이야기할까 했지만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친구의 부탁이 더 중요했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왜 케빈이 그토록 한국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은 대중교통이나 길거리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운다긴보단 사람들이 깔끔하게 쓰는 듯해 보였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없었죠. 흡연자들은 죄다 버스 정류장이나 골목 중간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유리창으로 막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제일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밤문화였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홍대에 방문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밝은 걸로도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케빈이 거리 한가운데 있는 대형 오락실을 보더니 함께 들어가자고 했고 저흰 케빈을 따라 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게임에 진심인 줄을 몰랐죠. 오락실 안엔 인형 뽑기, 농구, 다트, 운전 등 없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중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영국에서 볼 수 없는 사격 게임이었습니다. 사격 게임을 보자마자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난 절. 알 리가 없는 친구들은 자연스레 사격 게임 앞에 모여 놀기 시작했습니다. 내기를 좋아하던 케빈이 사격 점수로 밥값을 내자고 했고 팀을 나눠 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격을 잘하기로 알려져 있던지라 친구들의 성화에 모시겨 오락실 총을 잡고 사격을 시작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각났죠. 다시 생각해보니 부모님의 건강 악화 소식에 어쩔 수 없는 귀국을 선택해야 했던 남자친구에게 힘이 되지 못할 망정 또 다른 짐이 되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투정을 부리고 짐이 되기보단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딴 생각을 하다 보니 사격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점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던 중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절 조심스레 밀어내곤 대신 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사격장에 가서 본 아빠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히 쳐다보니 제가 방금까지 떠올리고 있던 전 남자친구 진영 씨였습니다. 순간 이게 꿈인가 싶어 그의 얼굴을 쳐다본과 동시에 저도 몰개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진영 씨와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영국을 떠나오고 어머니의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머니의 건강이 다 회복되자마자 당장 연락한 뒤 영국으로 넘어가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문득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또다시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들과 이곳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냥 지나칠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정말 사랑했고 미안해요. 그 말을 들은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진영 씨 같은 남자는 다시는 못 만나겠다는 생각에 이번엔 제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했고 다시 만나보자고요. 결국 저흰 다시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진영 씨를 좋게 본 아빠도 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며 내년에 아빠가 퇴직하자마자 부모님을 한국으로 데려와 다 함께 살려고요. 사격장에서 이어진 저희 인연을 보고 저희 남편은 아직도 우스갯소리로 예전엔 군대에 갔다 온 게 제일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군대가 저를 만나게 해줬다고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도 집안일을 하는 남편을 보면 군대를 갔다 온 걸 보고 반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가족을 받아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에 계신 군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